성동관진 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장 이자영입니다. 요즘 주택 개발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제 청년주택이나 소규모 임대주택도 계속 협의도 늘고 있고요. 맞아요. 작년에도 꽤 많았는데 올해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부동산이나 재개발 관련 이슈가 많아지면서 우리도 좀 최근 동향을 공부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성동구청에서 국장 역임해 주시고 서울시청에서 과장 역임하시고 현재는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계신 문희식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희식입니다. 오늘 정비사업 추진과 교육환경보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최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 시사점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시 자료가 있는데요. 그 7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주택 매매 지수 향이라든지 이런 지수가 상당히 주택 가격을 급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으나 10년간 그동안에 주택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이런 주거 불안 문제라든지 주택 가격 상승에 효과가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재개발 개발 방식, 정비 방식이 관계 법령이라든지 사업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은 무엇이냐 하면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다세대 연립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도로라든지 정비 사업이 충분하지 아니한 이런 소위 말해서 달동네 이런 것을 개발하는 방식이 재개발 방식이고요. 재건축은 이미 한번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 사업이 해서 도로라든지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된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보셔야 할 사항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최근에 그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주택 공급이 앞서 설명하셨다시피 좀 공급이 없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요인을 작용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2015년 이후에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은 재개발 구역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라든지 재개발 구역 공급이 추가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 불안 요인 작용해서 주택 공급과 구역 지정 새로운 개발 이슈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반작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동안의 금리가 또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승 효과를 가져와서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문제가 더 폭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의 움직임이 조금 이런 것에 대한 반성으로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우선으로 추진해야겠다. 이런 주택 공급 정상화 로드맵의 추진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서부터 서울시가 이런 공급을 우선하는 정책 전환 정책에 선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구역이 그동안 해제가 되고 새로 추진했을 때 까다로운 구역 요건이라든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서 재개발 추진에 의욕이 저하된 요인 또한 부동산 문제의 가격이 오르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거지가 슬럼화돼서 빈집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회적 문제도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야기된 것도 또한 일부 기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6가지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구역 지정이 2015년 이후에 한 건도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노후도에 의해서 구역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정비 지수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거 정비 구역이 지정이 안 됐던 이유 때문에 첫째, 정비 지수를 폐지한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이 복잡 다단한 절차라든지 행정 절차, 법령, 사업 방식에 따라서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한 구역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완화 정책이고요. 세 번째는 주민 동의를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또한 네 번째는 재개발 구역이 신규 지정을 활성화해서 지수제를 폐지해서 종전대로 노후 밀접 노후도를 중심으로 한 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거고요. 또한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이 있고 또 2종에 있어서는 7층 이하 지역이 있어서 층수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도 규제를 완화해서 7층으로 제한된 것도 층수 제한을 가구부족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선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매년 재개발 구역 공모제를 추진해서 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의해서 공모제를 통한 구역 지정을 하겠다라는 6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향후 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은 법적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설명하시다시피 주거 정비 지수가 있어서 주거 정비 지수를 70점 이상 이렇게 해서 좀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주거 정비 지수를 폐지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신속 통합 교육을 통해서 현행 정비구역 지정이 5년이 걸렸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것이 사전 검토 단계에서 4개월, 신속 통합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동안 뭐 40몇 개월 걸렸던 것을 이걸 획기적으로 3분의 1로 줄여서 14개월 정도로 단축하겠다라는 것이 서울시 신속 통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3분의 1로 42개월에서 14개월로 줄이는 방안, 마지막으로 구역 지정하는 것이 1년 정도 걸렸던 것을 반으로 6개월 정도 줄여서 전체 구역 지정이 5년에 걸쳐서 시간이 소요됐던 것을 2년으로 단축했다는 것이 서울시 신속 통합 계획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그 동의율 10%로 해서 사전 검토를 했던 것이 30%로 확대하지만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없애고 신속 통합과 정비 계획을 합해서 동의율 3분의 2 정도로 유지해서 정비 계획 수립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성동광진교육청이 포함된 동북권의 133개소가 그동안 추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이고요. 주민 합의를 통한 해제구역의 재정비, 재추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해서 재건축이 개발계획이 정비사업이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서울시 구역이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이 되어 있고 그중에 2종이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2종 중에서도 7층 이하 층수 제한이 했던 것이 6대 4 정도로 해서 61%가 됐던 것을 층수 제한을 상당히 용적률 최고 층수를 완화를 통해서 2종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년 재개발 구역 공모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모제를 통해서 연 1회 공모 방식으로 해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구별 하나씩 약 평균 25개 정도를 공모제를 통해서 구역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주민과 3자 합의를 통해서 개발 계획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위한 공모 계획 또는 구역 지정을 원활히 빨리 진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기조 변화라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통한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변경고시 재개발 공모를 해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되면은 부동산 문제 또는 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이 26,000호 공급을 확대하고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또 이런 부동산 문제 갭 투자라든지 영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토지 거래 허가라든지 건축 규제, 건축 허가 제한 또는 주택으로 간주하는 그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투기 요인을 제어하면서 개발 계획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 건수도 많지만 이게 뭐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라든지 뚝섬 특별 계획 구역이라든지 자양일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든지 정말 여러 종류의 개발들이 많아요. 근데 주택 개발 명칭이 왜 이렇게 다 다른 거죠? 주택 개발 방식이 여러 방식인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관련 근거 법령이 각기 다르다. 또 같은 법령에서도 사업 방식이 다르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약칭으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일반 재개발 사업 방식과 재건축 사업 방식은 이 도정법에 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방법, 그 두 번째고, 소위 말해서 서울시의 2000년대를 전후로 해서 뉴타운 사업이 아주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 뉴타운 사업의 근거가 되는 것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소위 말해서 약칭으로 도축법, 이런 세 번째 법령이 있고, 또 뉴타운 사업에서 도시 개발 사업, 은평 뉴타운 사업,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 공원 개발 이런 것들이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순수한 민간이 주도해서 지역조합이라든지 민간 택지를 위한 근거법은 주택법, 이렇게 5가지 크게 법이 있는데 세사에 더 있지만은 또 이 근거법이 각기 다른 것도 있지만 사업 방식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주도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공공사업 주도 방식이 있고, 민간 사업,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조합 방식에 의한 민간 사업 방식이냐, 또한 민간과 공공이 공동 참여로 하는 그런 사업 방식에 따라서 각기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고, 또 일반 기존의 주택을 수요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요인이 있어서 복잡하다고 해서 일반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크게 2가지 방법, 사업 방식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로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추진 절차가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절차 단계에서 학교하고 교육지원청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어떤 협의들을 해야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지원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원활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또는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원활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교육환경보호 관련 법령에 의해서는 사업시의 인가 이전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비로소 진행이 되는데, 사업 인가 전까지는 아주 긴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최근 철거 문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철거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철거 심의 때 이를테면 기존 건물이 성면에 함이 오고 있으면 철거 심의 때 또한 개발 계획의 기본 계획을 전체적인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 때 그때 협의를 해서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원활하게 이 단계에서 협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자치구 우리 교육지원청 이런 데에서도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하도록 이렇게 지금도 현재 행정 지도하고 있고 홍보라든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조합설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 전에는 각종 심의가 있기 때문에 심의 이전부터 이를테면은 학교가 있는 개발지에 대해서는 200m 이내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심의 이전에 협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서 약정을 하거나 주민들한테도 홍보하고 이런 상태에서 해야 조합이라든지 주민들의 개발을 추진한 입장과 또는 서울시나 자치구 행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서로 약속된 이런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 단계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 실제 실행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서울시 그 기후환경보호위원회에서도 보면은 이미 철거하고 이렇게 심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현행법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전이니까 이미 철거하고 인가를 할 때 그래서 이게 사전에 교육관계청이나 인허가청에서 이런 철거 전에 철거 심의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다라면 미리 협의를 한다면은 성면 조사라든지 또는 성면 지도에 의해서 주민과 학교 주민 대표를 모니터링 계획에 의해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민들도 알고 인허가청도 알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도 알아서 투명하게 사전에 약속된 단계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그 교육 환경 보호라는 것이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기존의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교육 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해서 소음 진동 문제도 있지만은 그것은 듣거나 보거나 들리는 거지만은 성면이라고 보이지 않는 무서운 또 숨은 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철거 전에 교육환경 보호 심의가 돼야 성면 조사와 성면 철거 이전에 또 성면 철거 관련 또 법령이 또 있고 그에 따른 감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 철거 이전에 지금 최근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철거 심의가 거쳐서 철거의 안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 심의 전에는 이런 기존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철거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철거 심의 신청 전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있고 또 공사가 진행될 때는 소음 진동 규제로부터 학교 보호도 있고 우리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고층화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1조 문제 공사 중 터프하기 또는 과정에서 이런 안전 문제 또는 개발 공사가 중첩될 때 우수 사례 일단 발표할 때 사례를 들겠지만 기존 자기 현행 자기 구역뿐만 아니라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공사일 때는 주변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야 중첩적인 소음, 중첩되는 통학로 안전, 중첩되는 성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6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교육환경 보호가 사전 단계에서 인허가 이전 단계, 심의 단계에서 철거심의, 건축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이전에 같이 협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학교에서의 그 역할 좋은 예시 자료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느 지역에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최근에 이제 5월에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심의에서 어떤 특정 구역을 말해드릴지 모르겠지만 노량진 재정비 1구역에 대한 주택개발 사업에 대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했다시피 5가지, 6가지가 참 집단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에 보면은 노량진 1재정비 추진구역이 이런 28개 동에 대해서 지하 4층, 지상 3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1구역뿐만 아니라 주변부 개발계획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1구역에서 8구역까지 전체 현황이 조사가 망라가 돼서 공사가 중첩이 되는지 여부, 중첩이 안 되는지 여부. 그래서 저도 이제 심의할 때 여기에서는 뭐 1구역에 진행되는 과정에 타 구역과 중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중첩이 될 때는 교육환경보호청에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고 심의가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해야 된다라고 저도 몇 코멘트를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은 그 노량진 소위 말해서 재정비 촉진구역, 소위 말해서 뉴타운인데 1구역에 교육환경보호심이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구역에 대해서만 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여타 지역, 인근의 여타 지역 개발 계획도 좀 예시를 해달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그 말이 나오기 전부터 1구역에서 8구역까지 전체 현황이 묘사가 잘 돼서 아주 교육환경보호심의하는데 아주 우수 사례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공사장의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 사례를 이렇게 규감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다른 사례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통학 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통학권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 구역 이런 지도와 표로 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주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이해하는데도 아주 설득하는데 이해 설득과 소통하는데 아주 우수 사례라고 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봤고요. 이런 CCTV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 구역구역에 이렇게 해서 안전 배치가 되어 있다. 사업부지 1구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통합권 이런 보행 통로도 저 우측의 사진과 이 그래프의 사진을 보시다시피 철골제로 해서 중량물에 의한 낙하물에도 안전하게 지붕 구조까지 튼튼하게 이렇게 돼서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일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시뮬레이션과 표로 해서 잘 되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그간 궁금했던 점 그리고 우리의 역할, 학교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게 많이 해소가 됐어요. 네. 거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